자격 있는 투자가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은 기술적인 투자가로서 기술적으로 활동하지만 기술적 투자가와 전통적 투자가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투자가 위험하게 보이는 이유는 주가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 요동하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가에게 투자가 위험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들에게 전통적 투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 금융교육이 부족하고 적절한 기술적 투자가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적 투자가로서 기술적으로 활동하지만 기술적 투자가와 전통적 투자가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 기술적 측면에서 투자가 위험하게 보이는 이유는 주가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 요동하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가에게는 투자가 위험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들에게 전통적 투자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금융교육 부족하고 적절한 기술적 투자가들의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해당 주식의 공급 측면을 바꾸는 해당 기업의 이사회에 있지 않는 한 열린 시장에서 그 주식의 수요 공급이 요동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가 없다. 그들은 여전히 시장 분위기에서 좌우될 수밖에 없다. 많은 경우에 전통적 투자가는 수익 성과가 좋은 훌륭한 회사를 찾게 된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기술적 투자가는 그 회사의 관심을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수익이 좋은 회사의 주식이 매도 올라가지 않는다. 오늘날의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매출이나 수익이 전혀 없는 인터넷 회사들이 IPO에 투자하고 있다. 인터넷 회사들의 IPO에 투자하고 있다. 이것은 기술적 투자가들이 어떤 회사의 주식 가치를 결정하는 한 예이다. 1995년 이후 엄격하게 전통적 투자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기술적 측면도 고려하는 사람들만큼 잘하지 못했다. 가장 큰 위험을 아는 사람들은 이기는 이 거친 시장에서 더 조심스럽고 가치 지향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시장의 광풍에 손해를 보았다. 사실 큰 위험을 안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도 없는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함으로써 많은 기술적 투자가들도 겁을 먹게 만들었다. 하지만 시장이 폭락하면 강력한 전통적 투자를 하고 기술적 거래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투자가들이 잘하게 된다. 돈을 싸들고 신생기업의 IPO에 참여하거나 시장에 급하게 뛰어드는 아마추어 투자가들은 하락장에서 상처를 입을 것이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낙하산도 없이 빨리 부자가 되려는 것의 문제는 더 멀리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쉽게 큰 돈을 벌어 자신들이 금융천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금융바보가 되고 있다. 낙하산도 없이 빨리 부자가 되려는 것의 문제는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어 자신들이 금융천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금융바보가 되고 있다. 부자 아버지는 투자 세상의 오름세와 내림세에서 살아남으려면 전통적 기술과 기술적 기술 모두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다. 투자 세상의 오름세와 내림세에 살아남으려면 전통적 기술과 기술적 기술 모두 중요한 것이다. 유명한 찰스 다우는 기술적 투자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간 돈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투자가들을 위한 신문이고 따라서 반드시 전통적 투자가들을 위한 신문은 아니다. 조지 소로스는 종종 최고 기술적 투자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두 투자 스타일 사이의 차이는 극적이다. 전통적 투자가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해당 기업의 강점과 미래 성공의 잠재력을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투자가는 경제와 해당 기업의 산업을 추적한다. 해당 기업의 산업을 추적한다. 전통적 투자가는 경제와 해당 기업의 산업을 추적한다. 전통적 투자가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해당 기업의 강점과 미래 성공의 잠재력을 추적한다. 기술적 투자가는 해당 기업의 주식 가격과 거래량 추세 같은 패턴을 추적하는 차트를 이용해 투자한다. 기술적 투자가는 그 주식의 풋콜 비율과 셔트 포지션을 검토하기도 한다. 양쪽 투자가 모두 사실을 바탕으로 투자하기는 해도 그들은 서로 다른 자료 원천에서 각자의 사실들을 찾는다. 그리고 양쪽 투자가 모두 많은 투자가들은 돈이 잃은 이유는 너무 오래 기다린 후에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돈을 잃은 이유는 너무 오래 기다린 후에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기술적 투자가는 해당 기업의 주식 가격과 거래량 추세 같은 패턴을 추적하는 차트를 이용해서 투자한다. 기술적 투자가는 그 주식의 풋콜 비율과 셔트 포지션 검토하기도 한다. 양쪽 투자가 모두 사실을 바탕으로 투자하기는 해도 그들은 서로 다른 자료 원천에서 각자 사실들을 찾는다. 자격 있는 투자가 293페이지였습니다. 서로 다른 기술과 서로 다른 의의를 필요로 한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기술적 투자가나 전통적 투자가의 기술 없이 투자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기술적 투자가나 전통적 투자가의 기술 없이 투자하고 있다. 사실 내가 볼 때 오늘날 대부분의 새로운 투자가들은 전통적 투자와 기술적 투자가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보자부지는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 자격 있는 투자가는 전통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모두를 알아야 한다. 자격 있는 투자가는 전통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모두 잘 알아야만 한다.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듣는다. 왜 자격 있는 투자가가 전통적 투자와 기술적 투자 모두를 이해해야 합니까? 내 대답은 단 한마디로 요약된다. 즉 확신이다. 일반 투자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투자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확신. 그들은 내부에서 자신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투자 대상 내부에 들여다보려 한다. 그들은 재무제표를 읽는 법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무의식적인 수준이기도 해도 사람들은 내부자들은 더 나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래서 더 낮은 위험을 안는다고 알고 있다.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읽을 수 없을 때 그들은 개인적인 재무제표는 종종 엉망이다. 그리고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재정적 토대가 약하면 그 사람 자신감도 약하다. 내 친구는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재무제표를 보지 않으려 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들에게 경제적 암이 있음을 발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일단 그들이 그 암을 치료하면 그들의 남은 삶도 개선되고 때로는 육체적 건강도 좋아진다. 사람들의 자신의 개인적인 재무제표를 보지 않으려 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들에게 경제적 암이
발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일단 그들이 그 암을 치료하면 그들의 남은 삶도 개선되고 때로는 육체적 건강도 좋아진다. 사람들이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을 때 그들의 개인적인 재무제표는 종종 엉망이다. 읽을 수 없을 때. 그리고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사람의 경제적, 재정적 토대가 약하면 그 사람의 자신감도 약하다. 자격 있는 투자가 264페이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이 오를 때만 돈을 버는 법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이 폭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속에서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이 기술적 투자를 이해하면 그 사람은 시장이 올라갈 때뿐만 아니라 시장이 내려갈 때도 돈 버는 기술들을 갖고 있다. 시장이 오를 때만 돈을 버는 법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이 폭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살고 있다. 기술적 투자를 이해하면 그 사람이 시장이 올라갈 때뿐 아니라 시장이 내려갈 때도 돈 버는 기술들을 갖고 있다. 기술적 투자가들의 기술이 없는 일반 투자가는 상승하는 시장에서만 돈을 벌며 하락하는 시장에서 종종 자신의 얻은 모든 것을 잃곤 한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기술적 투자가는 엄청난 손실에 대비해 투자한다. 하지만 일반 투자가들은 낙하산도 없이 비행기를 모으는 사람과 같다. 낙하산도 없이 비행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 부자 아버지는 기술적 투자가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호황은 계단으로 올라오고 고운 불황은 창문으로 나간다. 호황시장은 서서히 올라가지만 그것이 무너질 때 시장은 창문으로 나가는 고문과 같다. 기술적 투자가는 시장이 무너지면 오히려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 투자가들이 그들의 돈, 종종 아주 느리게 늘어난 그 돈을 잃을 때 재빨리 돈을 벌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투자가들과 그들의 수익을 보여주는 모양은 다음과 같다. 일반 투자가, 잃는 투자가 상승시 잊는다. 하락시도 잊는다. 일반 투자가는 상승시에 이긴다. 하락시에 잊는다. 자격 있는 투자가는 상승시에도 이기고 하락시에도 이긴다. 자격 있는 투자가 285페이지였습니다. 많은 투자가들이 돈을 잃은 이유는 너무 오래 기다린 후에 시장을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들은 돈을 잃은 것이 너무 두려워서 한참 동안 기다린 후에 시장이 오르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 들어가려 한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시장이 정점에 달했다가 무너지며 결국 그들은 하락장에서 모두 잃게 된다. 자격 있는 투자가는 시장의 오름이나 내림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은 상승 추세 시장을 위한 거래 시스템을 갖고 자신이 있게 들어간다. 시장이 반전되면 그들은 종종 거래 시스템을 바꾸고 이전의 거래들을 털고 공매도를 사용하며 시장이 내려가는 동안 풋 옵션으로 수익을 올린다. 다수 거래 시스템과 전략을 갖고 있는 그들의 투자가로서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왜 사람들은 자격 있는 투자가가 되길 원하는가? 일반 투자가는 시장의 폭락이나 가격의 하락을 두려워하며 산다. 당신은 종종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내가 주식을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많은 일반 투자가들은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수익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 자격 있는 투자가는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고려한다. 가격이 올라갈 때 그들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에 상관없이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자격 있는 투자가는 종종 자신들의 포지션 해지를 하며 그래서 그들은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갑자기 내릴 때 보호를 받는다. 다시 말해 그들은 어느 방향에서도 돈을 벌고 그러면 손실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격 있는 투자가 286페이지 초보 투자자들의 문제. 오늘날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상황에서 나는 초보 투자가들이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다. 나는 시장의 폭락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경험이 많은 투자가는 모든 시장을 오르고 또 모든 시장은 내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남해 거품, 더 셔서스 세 버블, 남해 거품 에서 많은 돈을 잃었던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내가 볼 때 사람들에도 광기가 있다. 모두가 시장에서 빨리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나는 그 수백만 사람들이 먼저 교육과 경험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투자할 돈을 빌려서까지 시장에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을 보게 될까봐 걱정이다. 동시에 나는 사람들이 공포감에 파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자격 있는 투자가들이 정말로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흥분하고 있다. 시장 폭락이 나쁜 것이 아니며 그런 금융재앙, 금융기회의 시기에 일어나는 감정적 공포감이 나쁜 것이다. 대부분의 초보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아직은 진짜 불황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는 초보 투자가들이 자신있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다. 나는 시장 폭락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경험이 많은 투자가는 모든 시장은 오르고 또 모든 시장은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남의 거품에서 많은 돈을 잃었던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없지만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내가 볼 때 오늘날에는 광기는 있다. 모두가 시장에서 빨리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나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먼저 교육과 경험에 투자를 하지 않음에 투자할 돈을 빌려서까지 시장에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을 보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동시에 나는 많은 사람들이 곧 공포감에 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자격 있는 투자가들이 정말로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흥분하고 있다. 시장의 폭락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금융재앙, 금융기회의 시기에 일어나는 감정적 공포감이 나쁜 것이다. 현물 가격의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현물 시장에서의 상황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는 거래 행위가 그 거래 행위가 해치이다. 이렇게 종종 자신들의 포지션을 해치하는 것. 해치란 현물 가격의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현물 시장에서의 상황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는 거래 행위. 그러니까 해치. 자격 있는 투자가 287페이지였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건 우리는 그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비해야 한다는 것. 그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다. 호황 시장은 영원히 계속 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엉성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자만심을 갖게 된다. 불황 시장도 영원히 계속 될 것처럼 보이며 그래서 사람들은 불황 시장이 종종 아주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임을 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가 자격 있는 투자가가 되기를
원한다. 시장을 예측하는 것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호황시장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엉성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자만심을 갖게 된다. 불황시장도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이며 그래서 사람들은 불황시장에 종종 아주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시기를 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가 자격 있는 투자가가 되기를 원한다. 자격 있는 투자가는 불황에도 이기고 호황에도 이기는 자격 있는 투자가. 자격 있는 투자는 상승시도 이기고 하락시도 이기는 투자. 나오는 것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부자는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 대부분 일반 투자가들은 돈을 잃은 이유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쉽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명한 투자가가 되려면 어떤 투자에 들어가는 방법을 물론이고 그 투자에서 나오는 방법도 잘 알 필요가 있다. 오늘날 내가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전략과 이론은 퇴장 전략이다. 부자 아버지는 내가 퇴장 전략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 투자를 하는 것은 결혼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결혼 초기에는 그냥 마냥 행복하고 재미있다. 하지만 상황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이혼까지 고려하게 될 때 그때의 이혼은 그 모든 신혼 초기의 행복과 재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투자를 결혼생활처럼 생각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것은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내 두 분 아버지는 모두 아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셨다. 그래서 부자 아버지가 이혼에 대해 얘기했을 때 그분은 사람들에게 이혼하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조언한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확률적으로 모든 결혼은 50%가 이혼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모든 결혼의 그 100%가 자신들은 그런 확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신규 투자가들이 IPO 공모주를 사면서 더 경험이 많은 투자가들에게서 주식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부자 아버지의 훌륭한 조언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늘 기억할 것은 네가 어떤 자산을 흥분감 속에서 살 때 어떤 사람은 그 자산에 대해 더 많이 알며 그것을 더 너에게 흥분 속에서 팔고 있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너는 어떤 투자를 살 때 언제 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만 한다. 특히 인정받는 투자가들과 그 너머의 투자가들에게 제시되는 투자는 더욱 그렇다. 좀 더 능숙한 유형의 투자들에서는 퇴장 전략이 입장 전략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투자를 할 때는 그 투자가 잘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 투자가 잘못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아야만 한다. 자격이 있는 투자가 289페이지였습니다. 행동을 통해 배운다. 1950년에 캘커타에서 역사와 지리교사로 일했던 어떤 수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 속에서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 수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 말만 하는 대신 말은 아주 적게 하고 대신 행동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로 선택했다. 바로 그런 행동들 때문에 그 수녀님 얘기를 할 때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 그 수녀님 말과 행동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하셨다. 말은 더 적게 해야 합니다. 대신 당신은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투자와 관련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함으로써 투자를 가르치려 한다. 우리 모두가 단순하게 읽고 듣는 것만으로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잘 안다. 어떤 것들이 행동이 있어야 배울 수 있다. 부자 아버지는 나에게 모노폴리 게임을 함으로써 사업가와 투자가 되는 법을 가르쳤다. 그분이 자기 아들과 나에게 그 게임이 끝난 후 우리가 그분의 사업체와 부동산을 방문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었다. 나는 부자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쳤던 바로 그와 같은 전통적 투자를 및 기술적 투자 기술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게임들을
만들어내고 싶었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을 현금 흐름 사업면에서 사업가들이 속한 비투자가들이 속한 B와 투자가들이 속한 I면에서 성공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자격 있는 투자가 290페이지였습니다. 자격 있는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기본사항, 자기 자신에 대해 통제, 수입 지출과 자산 부채 비율에 대한 통제, 살 때와 팔 때에 대한 통제, 자격 있는 투자가들이 보유하는 세 가지. 2. 교육, 과도한 현금, 어쩌면 또 하나 경험이 빠져있네요. 샤론그 주소. 자격 있는 투자가는 전통적 투자와 기술적 투자가 모두 외부에서 어떤 기업을 분석한다. 그들은 사는 주주가 될 것인지 결정한다. 성공적인 투자가들은 자격 있는 투자가로 활동하면서 행복해 한다. 적절한 교육과 금융상의 조언이 있으면 많은 자격 있는 투자가들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은 남들이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들에 투자한다. 그들은 금융교육을 받고 공부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고 해당 기업을 분석할 수 있다. 자격 있는 투자가 291페이지였습니다. 주가 수익률 퍼 의미는 자격 있는 투자가들은 주식의 주가 수익률을 이해한다. 이것은 또 시장 배수라고도 한다. 불린다. 주가 수익률 계산은 해당 주식의 현재 시장 가격을 전년도 주당 수익으로 나누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낮으면 그 주식은 수익에 비해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팔리는 것이고, 주가 수익률이 높으면 그 주식의 가격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매수가 아닐 수도 있다. 주가 수익률 퍼 주당 시장 가격, 주당 순이익. 어떤 성공적 기업의 주가 수익률은 다른 성공적 기업의 주가 수익률과 그 두 기업이 서로 다른 업계에 있으면 아주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성장률이 높고 수익률이 높은 하이테크 기업은 성장이 안정된 로테크나 성숙한 기업들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 수익률에 팔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날 인터넷 기업들에서 팔리고 있는 주식들을 한번 보라. 많은 것들은 그 기업의 수익이 전혀 없이도 아주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높은 가격은 미래의 높은 수익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 자격 있는 투자가 292페이지였습니다. 미래의 주가 수익률이 일세다. 자격 있는 투자가는 현재의 주가 수익률을 미래의 주가 수익률만큼 중요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투자가들이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주가 수익률이 투자가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해당 기업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격 있는 투자가는 해당 기업의 당해 연도 비율들을 이전 연도들의 그것과 비교적 기업의 성장을 측정할 것이다. 그들은 또 해당 기업의 비율들을 같은 업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의 그것과도 비교할 것이다. 모든 데이 트레이드가 자격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초단타 매매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온라인 거래의 편리성과 사용성 때문에 인기를 얻게 되었다. 데이 트레이더는 주식을 하루 동안 사고 팔아서 수익을 올리려 한다. 데이 트레이더는 주가 수익률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성공적인 데이 트레이더와 그렇지 못한 거래인을 구분짓는 것은 종종 주가 수익률 뒤에 보이는 그 사람은 능력이다. 대개의 경우 성공적인 데이 트레이더는 시간을 내서 기술적 혹은 전통적 거래의 기본들을 배우는 사람들이다. 적절한 금융교육과 금융 분석 기술이 없이 데이 트레이드는 거래 인기보다 도박꾼처럼 활동하는 것이다. 교육을 많이 받고 가장 성공적인 데이 트레이더만이 자격 있는 투자가로 여겨질 것이다. 자격 있는 투자가 293페이지였습니다. 사실 흔히 말하기를 대다수 초보 데이 트레이더는 2년 안에 자본 일부 혹은 전부를 잃고 거래를 그만둔다고 한다. 이것에서는 최고의 지식과 최상의 준비를 한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돈을 사용한다.
자격 있는 투자가 294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25페이지 제24장 세 번째 투자가 유형 능숙한 투자자. 한쪽 면에서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쪽 면에서는 위험하게 보인다. 부자가 되어 여러 세대 동안 재산을 보존하고 싶다면 위험과 안정의 양쪽 면을 모두 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 투자가는 오직 한쪽 면만 본다. 능숙한 투자가는 자격 있는 투자가만큼 많은 것을 알지만 법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 점까지 연구한 사람이다. 부자 아버지는 능숙한 투자가를 자격 있는 투자가 아는 것을 아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법적인 측면들에도 익숙한 투자가라고 정의했다. 세법, 회사법, 증권법. 세 번째 투자가 유형 능숙한 투자가 295페이지였습니다. 비록 변호사는 아니지만 능숙한 투자가는 자신의 투자 전략을 투자 상품과 잠재적인 수익 외에도 법에 기반할 수가 있다. 능숙한 투자가는 종종 다양한 법적 원칙들을 이용해 아주 낮은 위험으로 더 높은 수익을 달성한다. 능숙한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기본사항 1.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2.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비율에 대한 통제 4. 3은 빠졌네요. 4. 세금에 대한 통제 5. 살 때와 팔 때에 대한 통제 6. 중개인을 통한 거래에 대한 통제 7. ETC 단위, 시점, 성격에 대한 통제. 능숙한 투자가가 보유하는 세 가지 에듀케이션, 교육, 에듀케이션, 경험, 익스피어런스, 충분히 넉넉한 현금, 과도한 현금, 익세시브 캐시. 능숙한 투자가 296페이지였습니다. 샤론의 주석, 샤론 레흐트, 부자아빠 가난아빠 공동 저자, 회계사이면서 부자아빠 가난아빠를 갖다 이렇게 공동 저자입니다. 샤론 주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정하는 능숙한 투자가는 인정받는 투자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혼자서 혹은 구매 대리인과 함께 금융 및 사업 문제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잠재적인 투자의 이점과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인정받는 투자가들, 돈이 많아서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관찰할 능력이 있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인정받는 투자가 및 자격이 있는 투자가들은 능숙하지 못하다. 많은 부유한 개인들은 투자와 법률의 기본들을 배우지 않았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능숙한 투자가이기를 바라는 투자 전문가들에게 의존해 그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하게끔 대행시킨다. 능숙한 투자가는 법률의 영향과 이점들을 이해하며 단위 선정, 시점 그리고 소득의 성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그 과정에서 능숙한 투자가는 자신의 법률 및 세금 상담가로부터 조언을 구한다. 많은 능숙한 투자가들은 종종 예부 투자가로서 다른 단위들에 투자하는 데 만족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투자 관리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들을 내부 투자가와 구별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적인 지분을 갖지 않고 관리팀들에게 투자할 수도 있다. 그들은 또 파트너로서 부동산 조합에 투자하거나 주주로서 대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다. 그들은 공부하고 신중하게 투자하지만 기본적인 자산 관리에 대해서는 지배권을 갖지 못하며 그래서 해당 기업의 운영에 관한 공개된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다. 능숙한 투자가 297페이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 통제의 부족은 능숙한 투자가와 내부 투자가를 결정으로 구분짓는 것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로버트가 설명하는
소득의 세 가지 성격 외에도 세 가지 다른 일반적인 원칙들이 능수관 투자가를 일반 투자가와 구별시킨다. 능수관 투자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잘 안다. 좋은 빚과 나쁜 빚, 좋은 지출과 나쁜 지출, 좋은 손실과 나쁜 손실. 일반적으로 좋은 빚과 좋은 지출 그리고 좋은 손실 모두 당신에게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매달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는 임대 부동산을 얻기 위해 진 빚은 좋은 빚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률 및 세금 조언을 위해 지불한 비용은 수천 달러의 세금 감면을 얻어낸다는 좋은 지출이다. 매달 긍정적 현금 흐름을 갖는 임대 부동산을 얻기 위해 진 빚은 좋은 빚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률 및 세금 조언으로 지불한 비용으로 수천 달러 세금 감면을 얻어내는 것은 좋은 지출이다. 좋은 손실의 예로는 부동산의 감가상각에서 비롯된 손실을 들 수 있다. 이 좋은 손실은 또 유령 손실로도 불리우는데 그것은 정의 손실로서 실질적인 현금 유출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손실로 상쇄된 소득에 대한 세금의 전략이다. 능수관 투자가 298페이지였습니다. 그 결과로 손실로 상쇄된 소득에 대한 세금 전략. 좋은 빚과 나쁜 빚. 좋은 빚과 나쁜 빚, 좋은 지출과 나쁜 지출, 그리고 좋은 손실과 나쁜 손실의 차이를 아는 것은 능수관 투자를 일반 투자가와 구분짓는 것이다. 일반 투자가들은 빚, 지출, 그리고 손실이라는 단어들을 들을 때 대개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일반적으로 빚, 지출, 그리고 손실에 대한 그들의 경험은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주머니에서 나오는 추가적 현금 흐름을 초래한다. 능수관 투자가는 회계사, 세금 전략가, 그리고 금융 컨설턴트들의 조언을 구해 자신의 투자에 가장 유리한 금융 구조를 만든다. 안정은 왜 위험한가? 부자버지가 위험에 대해서 나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기억난다. 그 이야기의 일부는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이미 소개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할 가치가 있다. 일반 투자가는 능수관 투자가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위험, 리스크를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험에 대한 관심이 능수관 투자가들을 정말 차별화시킨다. 어느 날 나는 부자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 제 아버지는 아버님이 하는 일이 너무도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하나의 재무제표는 안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버님은 하나의 재무제표만 통제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대조적 관점인 것 같습니다. 부자아버지는 그냥 껄껄 웃었다. 그래, 그렇다. 부자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껄껄 웃었다. 그 정반대이고 대조적이지. 부자아버지는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리했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네가 바꿔야 할 것들 가운데 하나는 네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너의 관점이다. 능수관 투자가 299페이지. 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잠시 그 말에 대해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자아버지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내가 말했다.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그냥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네 아버지는 늘 이렇게 얘기할 거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으라. 내 말이 맞느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맞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것이 삶을 영위하는 안정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안정적이냐? 부자아버지가 물었다. 그분에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것을 다르게 보시죠. 부자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렇게 말했다. 공개기업이 대규모 직원 감축을 발표할 때 종종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많은 직원들을 해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뜻입니까? 그랬다.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그들의 주식 가격이 종종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잘 물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주식 가격이 내려갑니까? 올라가지. 부자아버지가 고개를 가로렸다. 그리고 조용히 얘기했다. 아니다. 아쉽게도 공개된 기업이 대규모 직원 감축을 발표하면 그 회사는 주가가 올라간다. 공개된 기업이 대규모 직원 감축을 발표하면 그 회사의 주가는 올라간다. 나는 그 말에 대해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종종 현금 흐름 삽입면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시는군요. 부자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큰 차이가 있다. 한쪽 면에 안정적인 것이 다른 쪽에서는 위험한 것이다. 한쪽 면에 안정적인 것이 다른 쪽 면에서는 위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적은 거죠. 내가 물었다. 이번에도 부자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반복했다. 한쪽 면에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다른 쪽 면에서는 위험하게 보인다. 부자가 되어 여러 세대 동안 재산을 보존하고 싶다면 위험과 안정 양쪽을 모두 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 투자가는 오직 한쪽 면만 본다. 한쪽 면에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다른 쪽 면에서는 위험하게 보인다. 부자가 되어 여러 세대 동안 재산을 보존하고 싶다면 위험과 안정의 양쪽 면 모두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일반 투자자는 오직 한쪽 면만 본다.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 위험하다. 나는 이제 성인으로서 부자아버지가 보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 내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드는 것은 그런 차이들의 일부이다. 능수관 투자가 301페이지입니다. 일반 투자가 오직 하나의 재무제표,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원한다. 보험을 투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각화 같은 단어들을 사용한다. 일반 투자가들이 사용하는 것. 정의 자산만 보유한다. 이를테면 현금이나 저축이다.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둔다. 전문직 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실수하는 것은 피한다. 금융정보를 추구하지 않거나 추구해도 공짜로 원한다. 좋거나 나쁨, 검거나 흰, 옳거나 그런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 과거 지표를 본다. 먼저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 조언을 구하거나 혼자서 투자하면서 누구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외적인 안정을 추구한다. 이를테면 일자리, 회사, 정보. 능수관 투자가 다수 재무제표. 어떤 것도 자신들의 이름으로 원하지 않는다. 기업적인 단위들을 사용한다. 그들 개인의 집과 자동차는 그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다. 노출되는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투자 상품으로 보험을 사용한다. 노출이나 해치 같은 단어들을 사용한다. 종이자산도 있고 부동산이나 기금속 같은 딱딱한 자산도 있다. 기금속은 정부 잘못된 통화 공급 관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경화라고도 알려져 있다. 경화. 경제적 자유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실수는 배움의 일부임을 이해한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한다. 경제적 관심에서 회색으로 생각한다. 미래 지표를 찾는다. 추세, 실적, 관리와 제품의 변화 등
나중에 중개인에게 전화를 건다. 금융 및 법률 조언과 팀과 상담한 후에 적절한 중개인에게 전화를 건다. 이들의 중개인들은 종종 팀의 일부이다. 개인적인 자신감과 독립성을 소중하게 여긴다. 결론적으로 일부 투자가들에게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투자가들에게는 위험하게 보인다. 능수관 투자가 303페이지입니다. 이 제25장 네 번째 유형 내부 투자가 금융교육은 있지만 금융 자원은 없는 사람도 여전히 내부 투자가가 될 수 있다. 내부 투자가들은 스스로 기업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팔거나 공개할 수 있다. 내부 투자가는 투자 내부에 있고 나름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내부 투자가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관리에 대한 지배권 측면이지만 부자버지가 지적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반드시 많은 소득이나 순재산이 없어도 내부 투자가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 점이다. 해당 기업의 중역이사 혹은 발행주식의 10% 이상 지분 소유자는 내부 투자가이다. 대부분의 투자책들은 투자 세계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다. 이 장은 내부에서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위에 썼다. 내부 투자가 304페이지였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합법적인 내부 투자 활동도 있고 불법적인 내부 투자 활동도 있다. 부자버지는 늘 자신의 아들과 내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투자하기를 원했다. 그것을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다. 부자버지는 늘 자신의 아들과 내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투자하기를 원했다. 그것은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다. 금융교육은 있지만 인정받은 투자가의 금융 지원은 없는 사람도 여전히 내부 투자가가 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투자 세계로 들어간다. 내부 투자가들은 스스로 기업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팔거나 공개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고 있다. 내부 투자가들은 스스로 기업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팔거나 공개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고 있다. 제임스 오시언이 씨는 자신의 책인 월가에서 작용하는 작용하는 것에서 다양한 투자들의 시가총액으로 수익을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소형주들이 다른 범주들을 단연코 앞서는 것을 보여준다. 그 모든 높은 수익은 시가총액이 2,500만 달러 이하인 작은 주식들에서 발견된다. 단점은 이런 주식들은 너무 작아서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할 수 없으며 일반 투자가들도 쉽게 찾을 수 없다. 이런 주식들은 거래량이 너무 작아서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되게 큰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전체 투자가의 10%가 어떻게 전체 주식의 90%를 통제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이다. 투자할 이런 주식들을 찾을 수 있다면 차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소형주 기업을 만들어 내부 투자가로서 얼떠한 수익을 즐기는 것이다. 내부 투자가 305페이지.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나는 내부 투자가로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내가 작게 시작해 능수관 투자가로 부동산을 사기 시작한 것을 기억하라. 나는 어떻게 유한 파트너십과 회사들을 이용해 절세와 자산 보호를 극대화시키는지 배웠다. 그런 후에 나는 몇몇 회사들을 시작해 추가적인 경험을 얻었다. 나는 부자아버지에게 배운 금융교육으로
내부 투자가로서 사업들을 일으켰다. 나는 부자 아버지에게 배운 금융교육으로 내부 투자가로서 사업들을 일으켰다. 나는 능숙한 투자가로 성공한 후에야 인정받는 투자가가 되었다. 나는 내가 자격 있는 투자가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주식을 어떻게 고르는지 알지 못하며 예부자로서 주식을 사려 하지 않는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가? 내 부자가 되면 위험은 훨씬 더 낮추고 수익은 훨씬 더 높은데 나는 당신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것을 공유한다. 내가 회사를 일으켜 내부 투자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이 투자에 대해 더 많은 지배권을 보유할수록 위험은 더 적음을 기억하라. 내부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기본사항,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비율에 대한 통제, 투자 운영에 대한 통제, 세금에 대한 통제, 살 때와 팔 때에 대한 통제, 중개인을 통한 거래에 대한 통제, ETC, 이 단위, 시점, 성격에 대한 통제,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대한 통제,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 내부 투자가가 보유하는 세 가지 1. 교육, 에듀케이션. 2. 경험, 익스피리언스. 3. 충분히 넉넉한 현금. 충분히 넉넉한 현금, excessive cash. 충분히 넉넉한 현금은 excessive cash. 샤론의 주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정하는 내부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업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1934년 미국 증권거래법은 기업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내부자는 물론이고 그 사람에게 귀띔을 받아 이득을 보는 사람까지 포함했다. 로버트가 사용하는 내부자의 정의는 사업체 운영에 관한 경영 지배권을 갖고 있는 투자가이다. 내부 투자가가 해당 기업의 방향에 관한 지배권을 갖고 있다. 외부 투자가는 그렇지 않다. 내부 투자가 307페이지였습니다. 로버트는 합법적인 내부자 거래와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를 구분하며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너무도 쉽다. 내부 투자가 307페이지였습니다. 경영 지배권의 창출. 당신이 비공개 기업으로 주인으로 투자하고 위험을 안는 돈은 당신의 돈이다. 당신에게 외부 투자가들이 있다면 당신은 수탁자로서 그들의 투자도 관리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당신은 투자의 관리뿐 아니라 내부자 정보에 대한 접근도 통제할 수가 있다. 스스로 사업체를 만드는 것 외에 당신은 기존 회사 지배적인 지분을 매입해 내부 투자가가 될 수도 있다. 어떤 회사의 다수 지분을 매입하면 지배 권리를 얻을 수 있다. 물론 당신이 투자를 적절히 관리할 기술을 갖고 있다면 투자 위험은 훨씬 더 낮아진다. 당신이 이미 사업체를 갖고 있으면 확장을 원할 때 합병이나 인수를 통해 다른 사업체를 인수할 수도 있다. 합병 및 인수에 관한 중요 사안들은 너무 많아서 다룰 수가 없다. 그렇지만 자주 중요한 것은 유능한 법률, 세금, 그리고 회계 전문가들과 얘기한 후에 매입, 합병 혹은 인수를 해야만
그런 거래들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 경영 지배권의 창출. 내부 투자가에서 궁극적인 투자가로 이동하려면 당신 사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매각해야 한다. 다음 질문들은 그와 같은 결정을 해야 할 때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영 지배권의 창출 308페이지였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 사업에 흥미를 느끼는가? 당신은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가? 당신은 은퇴를 원하는가? 그 사업에 수익을 내는가? 그 사업은 너무 빨리 성장해서 당신이 다룰 수 없는가? 당신이 회사 대규모 자본 유입이 필요하고 그것을 주식을 팔거나 다른 사업체에 회사를 매각해야 해결되는가? 당신의 회사는 기업 공개에 필요한 자금과 시간이 있는가? 당신의 개인적인 초점을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의 매각 협상이나 기업 공개 쪽으로 돌려도 회사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가? 당신의 회사가 속한 업계는 팽창하고 있는가? 수축하고 있는가? 당신의 경쟁자들은 매각이나 기업 공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당신 사업이 튼튼하다면 그것을 당신의 아이들이나 다른 가족 성원에게 넘겨줄 수 있는가? 그것을 넘겨줄 잘 훈련받고 튼튼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구성원 아이들이 있는가? 그 사업은 당신에게 부족한 관리 기술을 필요로 하는가? 많은 내부 투자가들은 자신들의 사업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크나큰 행복감을 느낀다. 그들 사업의 일부를 공모나 사모를 통해 팔고 싶은 생각이 없으며 자신들의 사업을 그냥 팔고 싶을 생각도 없다. 이것은 로버트가 가장 친한 친구인 마이크가 속했던 투자가 유형이다. 그는 자신과 아버지가 일으킨 그 금융제국을 아주 행복하게 운영하고 있다. 내부 투자가 309페이지. 제26장 5번째 투자가 유형. 궁극적인 투자가. 어떤 사람들은 집을 만들어 팔고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를 만들어 판다. 하지만 궁극적인 투자가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업체를 만들어 판다. 궁극적인 투자가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다. 이런 투자가들은 다른 투자가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거대한 기업들을 만든다. 궁극적인 투자가는 그들이 만든 자산이 너무도 소중한 자산이 되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수십억 달러의 값어치가 있는 자산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부자가 된 것은 높은 임금이나 멋진 제품 때문이 아니라 거대한 기업을 만들어 그것을 공개시켰기 때문이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마이크로소프트나 버크셔 해더웨이 같은 기업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더 작은 기업을 만들어 그것을 사적으로 팔거나 공적으로 팔아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궁극적인 투자가 310페이지였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만들어 팔고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를 만들어 판다. 하지만 궁극적인 투자가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일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업체를 만들어 판다. 궁극적인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기본사항,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비율에 대한 통제, 투자 운영에 대한 통제, 세금에 대한 통제, 살 때와 팔 때에 대한 통제, 중개인을 통해 거래에 대한 통제, ETC 단위 시점 성격에 대한 통제,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대한 통제,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 사용하는 자선사업, 재산 재분배에 대한 통제. 궁극적인 투자가 311페이지였습니다. 궁극적인 투자가가 보유하는 세 가지 교육, 에듀케이션, 경험, 익스피어런스, 충분히 넉넉한 현금, 익세시브 캐시, 샤론의 주석. 기업의 공개는 장단점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것이다. 그렇지만 다음에 드는
것들은 기업 관계의 몇몇 장점들과 단점들이다. 기업의 관계 장점. 사업 소유자들이 사업에 대한 일부 지분을 현금화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의 창업 파트너인 폴 알렌은 케이블 TV 회사를 사기 위해 자신의 마이크로소프트 지분 일부를 팔았다. 2. 사업 확장 자금 조달. 3. 기업 부재 상환. 4. 회사의 순재산 증가. 5. 직원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주식 매수권, 스톡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궁극적인 투자가 312페이지였습니다. 기업 공개의 단점. 당신의 사업체는 공개기업이 된다. 당신은 이제 사적이었던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만 한다. 기업 공개는 아주 많은 비용이 든다. 당신의 초점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에서 공개 기업의 의무와 요건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전환된다. 기업 공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분기 및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5. 당신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잃을 위험이 있다. 6. 당신 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당신은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도 않는다. 많은 투자가들은 기업을 공개하는 데 따르는 재정적 보상이 기업 공개의 잠재적 단점을 능가할 것을 보인다. 나 길 가기 시작하다. 이 책 나머지 부분은 부자 아버지가 나를 인도해 내부 투자가와 능숙한 투자가에서 궁극적인 투자가가 되는 길을 밟도록 한 이야기다. 그분은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인 마이크를 인도할 필요가 없었다. 마이크는 내부 투자가로 만족하고 있었다. 당신은 부자 아버지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내가 무엇을 배워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나름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궁극적인 투자가 313페이지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성공은 물론 내 실수들에서도 배움을 얻어 궁극적인 투자가가 되는 길로 가길 바란다. 314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